네, 반갑습니다. 장필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이번 시간에 같이 검토해 볼 부분이, 예, 우리 현재 이 100세를 사는 게 이제 추세지 않습니까? 120세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성공한 인생을 다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성공보다도 실제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창조적인 삶, 진화하는 어떤 노년의 삶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 사례를 또 위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원고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 여성 선생님이 두 분 들어와 계셔서 기도 오고 좀 이게 우- 우중충한 시간이잖아요. 이 사진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강병건 이사님, 이 사진이 지금 어디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마이크 꺼져 있는데. 홍리사 혹시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저기 선운산 아닌가요? 이게 고창선음선 아니고요. 예. 이 광양 쪽하고 가까운 순천의 아, 송원사, 하엄사, 순천의 송광 오케이, 오케이. 하엄사, 송광사, 하엄사. 화엄사, 구례 화엄사. 예, 하엄사에 예. 이제 송원사. 예, 예, 곽항전 옆에 예. 이게 흑매라고 하는데 저는 매화가 무슨 검은 게 있나 했더니 이게 검붉은 색을 띠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음. 홍매를 흑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 예. 흑매를, 어, 하여튼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어, 좋습니다. 상당히 좋았던 제일 절정기의 그 모습이었고요. 요거는 예. 이제, 전문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쭉 음, 보니까 이 사찰의 이 풍경하고 이 음, 매화하고 이렇게 또 조화롭게 찍는 게 네. 하나의 그 포인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찍더라도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들을, 예, 저도 이제 사진을 좋아하니까, 예. 사진을 찍더라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게 좀 찍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동네에도 실제로는 자세히 보면은 예쁜 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세히 어, 봐야 보이죠. 네네네. 근데 이 꽃 이름 혹시 무슨 꽃인지 아세요? 아, 이게 무슨 각시 무슨 그런 꽃 아닌가요? 이게 제가 이제 이름 가르쳐주는 그 앱 어플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올리니까 이게 뭐 꽃사과 쪽이더라고요. 꽃사과. 꽃사과. 네네네. 관상용 음, 사과에, 그게 음, 이제, 혹시 치면은 이제, 사과가 음, 조그맣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네. 꽃사과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음, 이 선생님도 이런 사진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사진을 기분이 보면서, 좋아지죠. 흥미를 보면서 이제 열정 같은 걸 좀 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하는 삶이라는 게 결국 꽃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같은 꽃이 피지만은 이게 아마 또 내년에 이 꽃을 볼 수 있다면은 또 감정이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는 삶을 사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소두의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흥미를 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들이 음, 이제 어르신이다라고 했을 때, 음, 이 노래를 저는 이제 평생 현역 주제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음, 줘봤어요. 평생 현역 주제곡. 그래서 그 음. 의미는 여기 이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건강하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도 살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진화하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평생 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다 생각이 들고요. 요건 이제 노래인데 이제 제가 요건 이제 14일 날 할 때 같이 율동하고 율동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 오승근의 주인공은 나야 난데 요즘 웃음 치료 이제 배우면서 전문 강사 율동을 재밌게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율동을 음, 같이 좀 해보면서
강의를 처음 이렇게 도입을 기대가 좀, 되네요. 예, 네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네. 뭐, 뭐. 요거는 이제 제 소개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간단한 소개를 이제 뭐 한 20분이 참석했다고 그러면은 뭐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돌아가면서 그 주제에 맞게 음, 말씀을 하시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자기 소개 시간이 좀 길다 해가지고 양력 같은 건 다 빼고요. 어차피 음, 지나는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저희 삐에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삐에로를 보시고서 뭐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윤현 대표님은 이게 오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초등학교 때 오재미를 돌리지 않습니까? 몇 개까지 이렇게 오재미를 돌려보셨어요? 세 개 정도요? 3개. 세 개. 우리 추선희 선생님은 4개.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뭐 2개 갖고 헤매더라고요. 3개는 거의 뭐 예술 수준인 것 같은데, 여기 삐에로는 지금 그 저글링이라고 하는데요. 저게 만약에 자기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일이다. 아니면 저게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저가 아마 5개를 못 돌릴 것 같고요.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천직이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삐에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공을 아주 자유롭게 이제 돌리고 음, 있는데 저도 현재 여러 가지 일을 뭐 부모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5가지 일을 하면서 특히 요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기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즐겁게 일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부분, 잡이 아니고 워크라고 하는 부분은 에, 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가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노래하고 같은 등식의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좀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노년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연 성공 이후에 더 진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솔직히 김치가 익어가는 것처럼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여기 석양의 노을빛인데요. 저 석양의 노을빛을 보면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라든지 하루 일과를 덮는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잘 죽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우리가 인생의 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잘 살고 잘 죽자 이런 부분들이 행복한 삶의 어떤 비책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적의 목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멋진 인생 멋지게 내려놓기. 실제로 이제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뭐 정년 은퇴하시고 한 50대에서 60대에 다들 있으신데 어떻게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유엔에서 분류한 기준을 보면은 실제로 놀랍게도 우리 청년은 65세까지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청년은 지났습니다만은 중년에 접어드는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100세를 산다 그러면은 노년에서 장수 노인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나머지 인생은 진짜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를 합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애 설계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60대다라고 하면은 60을 살다 간다 하면은 이게 이제 분절적인 삶이거든요. 교육받고, 그다음에 일하고, 그다음에 여성을 즐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 100세 시대는 연령 통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항상 배우고 일하고 즐기는 삶을, 통합적인 삶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드 에이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지금 뭐 퍼스트, 세컨은 다 지나셨을 거고 세 번째 여기 이제 서드 에이지에 속할 거고 우리가 이제 은퇴를 앞둔 세대라고 봤을 때 우리 그 추선신 선생님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금기? 네?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아, 네. 평소에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합니다. 네? 생각은 하는데, 아, 네. 음, 그러시군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저 역시도 우리 저 김영석 교수가 얘기하는 황금시기가 우리 김영석 교수는 뭐 65세에서 75세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서드 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축복받은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나머지 여생을 평생 현역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떤 인생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꼭지 중에 가족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건강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돈과 친구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무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꼰대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들이 좀 안 좋으실 거예요. 이게 좋은 그 표현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 이제 시니어들을 얘기할 때 당신은 꼰대라는 얘기 듣고 자녀들한테도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 현실이 좀 슬픈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과감히 꼰대라는 걸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건강한 꼰대 됩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꼰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각도 긍정적이어야 되겠습니다만 주위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분들이 긍정적인 친구나 긍정적인 지인들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필요가 있다. 근데 부정적인 그 친구라든지 지인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단칼에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만나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타인들을 계속 접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뭐 7가지 요소가 나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담배는 안 핍니다만 술을 이제 마실 경우에 좀 폭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서 절주는 좀 부분을 갖고 있고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꼰대를 탈출하는 데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3가지 즐거움을 우리가 좀 부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는 즐거움, 그다음에 일하는 즐거움, 놀이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자. 여기서 우리가 여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본좌질모라고 이렇게 그 여가를 정의를 하시는 분, 여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본좌질모를 설명하더라고요. 혹시 본좌질모를 설명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본좌질모? 다 아니요. 처음이신가요? 네. 네. 이건 뭐냐면은 본인이 자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게 다 여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테레비를 보든지 아니면 걷기 운동을 하든지 친구 만나든지 뭐 우리 여성분들은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이게 다 여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서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꼰대를 탈출합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도 있고 우리가 명예에 대한 관심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결국은 부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의미가 많이 와닿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어떤 본인의 삶에 대한 의미와 사명을 가지고 실제로 나머지 여생을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뭐 어느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에, 우리 국내의 경우에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습니다만은 부끄럽게도 우리가 지금 뭐 149개국 중에서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54위, 2021년도에 62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도 지금 뭐 상대적인 이제 떨어지고 있고, 대만은 한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생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실천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속 가능한 행복과 선정을 위한 모델로 행복 나눔 예, 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일 일선을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자, 그 다음에 일일 5감사를 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러한 생활이 습관화가 됐을 때 우리가 긍정의 힘이 높아지고 어떤 삶의 어떤 만족감들이 충만해진다. 이러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일 5감사를 지금 한 570일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이런 감사일기 부분들을 많이 좀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변화에 대한 이해,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화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1차 노화는 누구나 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 기관의 퇴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난청이 좀 있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노화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건강이 해쳐진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뭐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우측 눈이 좀 시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만은 병원에 가서 전문 의사한테 물어봐요. 내가 왜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고 망막에 결손이 생겼습니까? 물어보면은 전문 의사들도 원인을 특별히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어떤 성향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만병의 어떤 원인이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더라도 바로 해소를 한다든가 받는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심혈관, 호흡기, 소화기 이렇게 실제로는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야외로 나가서 등산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든지 그다음에 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체 변화에 따른 우리 슬기로운 대응을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아까 참석하신 분 중에 또 지인이 갑자기 이제 뭐 혈관 관계로 또 사망을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주위에서 쉽게 그런 거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하여튼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뭐 이 뼈가 한 200개가 넘는다 그러죠. 근데 나이가 들면 뭐 60년, 70년 썼다 그러면 많이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남성, 여성 또 이 비뇨기 쪽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요즘에 의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년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퇴직하고 나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상당히 지금 뭐 어떤 뭐라 그래 자의적인 것보다도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없잖아 좀 생활에 좀 이게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무아에 또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집착하는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시간을 뭐 조망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세상에 좀
받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하고 계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노후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나는 삶에서 이제 노년의 어떤 욕구라고 하는 부분, 바라는 바는 실제로는 실제로 그 건강하면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가장 그 기본적인 욕망이죠. 아프다 그러고 뭔가 이제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저희는 습관에서 과감히 탈피를 하고 어떤 새로움에 어떤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습관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어느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은 의욕이 꺾어서 아니면은 여건이 안 맞아서 해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가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이렇게 잃어버린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년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실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제 수입이 끊기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매월 이제 급여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다가 한순간 끊긴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좌절감에 좀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와 친족의 어떤 이제 사망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결혼으로 해서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 발생이 된다든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서 어느 쪽이 먼저 가든지 참 주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에서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부부 관계도 실제로는 참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결혼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 간의 관계라든지 형제 문제, 그다음에 또 교돈의 관계 이런 거 해서 실제 노후에도 준비를 안 하면은 실제로는 이런 변화에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다름을 인정하고 개성을 갖다가 존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장을 또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마음의 여유 그런 태도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할 자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진심이 담긴 의사소통의 기본을 유지하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배우자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보자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함께하는 자유해서 두 사람의 공통의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에 축처럼 즐거운 결혼 기념일을 또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 활동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게 지금 다시 만약에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 봤으니까 경험을 다 이제 해보셨고 이 중에서 혹시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나는 말, 사슴, 개 이렇게 있는데 만약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어떠한 동물로 태어나고 싶으신지 다 마음으로 한번 다 찝어보셨나요? 다 찝어보셨죠? 네, 우리 네. 정윤영 선생님은 어느 동물을 택하셨어요? 저는 새요. 새. 새. 저 역시 새를 택했는데요. 우리 이제 추선진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사자. 사자. 와우. 네. 여성이 사자인 경우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강병건 이사님은 이렇게 태어나시면은 저도 셉니다. 새예요. 예. 네, 새가 많군요. 네, 네. 우리 이우영 선생님도 아마 지난번에 새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예, 심리학적으로 셉니다. 좀 네. 검증이 된 건데요. 보시면은 아까 네. 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누구죠? 추선재 선생님은 지배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네요. 네. 한 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제 뭔가는 이제 하셔야 될 분인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윤원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죠? 새요. 새. 아, 새라 그러셨나요? 음, 네네. 뭐, 이 새는 지금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영혼이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새를 선택했거든요. 네. 대부분 우리가 새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이게 개를 선택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지금 현실이 음. 피곤하신 분이에요. 개처럼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 약간 성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6가지 관점에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를 이렇게 좀 관리를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뭐 뭐니 해도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관리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서 관리, 스트레스 관리한다면 정서 관리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별 관리의 웰다잉 부분도 이제는 그 어떤 여건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뭐 일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유병장수법보다도 병 없이 오래 살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건강,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와리밭이라 그러죠. 네. 일본 말. 건강 얘기하면서 왜 나무젓가락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 친구가 1991년도인가요? 그러니까 32년 됐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경추 골절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환자는 죽습니다. 그랬고요. 근데 지금 32년을 살고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요. 휠체어를 타고 32년, 하반신 불구예요. 32년을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휠체어도 이제 타지를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누워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하루하루가 상당히 좀 고유일 텐데, 주위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느 누구나 일순간에 어떤 그 장애자가 될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이렇게 그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부분들은 축복받은 그 삶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3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제가 오늘 다 하려고 하니까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업과 일.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잡이 아니고 워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웰다잉을 공부를 하고, 제가 지금 뭐 청년 후계농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쪽에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돈 개념보다도 일의 가치라든지 보람,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는 시니어들은 이러한 워크 쪽에 비중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퇴직을 하고 나서 일정적인 수입은 이제 뭐 반토막이 났다, 뭐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러고 있는데, 역시 이제 뭐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 수입의 창출원들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100세 인생 라이프 플래닝 해가지고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이제 도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돈을 버는 시기죠. 이때 벌어서 저축한 거 가지고 그게 이제 그 A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돈 쓴 거 하고 그다음에 노후에 퇴직하고 나서의 우리가 소비가 소득보다도 컸을 때 그러한 여유 자금들을 이 B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생각은 이 C 기간에서도 60세, 70세에서도 작은 금액이지만은 특히 일을 통해서 뭔가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드 에이지나 포스 에이지를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정서관리 쪽에는 희로애락 관리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리에 있어서 특히 부부 문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덤바의 수라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수는 150명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인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인맥은 이제 150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다. 그래서 왜 150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본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별 관리 쪽에서는 실제로는 우리가 고정명이다라고 하는 부분, 편안히 죽는 것, 잘 죽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결국 인생은 우리가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 이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끝이다라고는 하는 그 엔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엔드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의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결국은 웰다잉의 정의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배나 즐기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슬기로운 어떤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 배우자, 나누자라고 하는 얘기로 저는 슬기로운 그 지혜로운 삶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뛰쳐나가서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서 배우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새로운 일자리들이 연결이 된다는 걸 제가 실제로는 15년 동안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숨어있는 담재의 어떤 끼가 실제로는 또 끌어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배우는 의미는 뭐냐? 배워서 남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 성장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직업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준비된 자한테만이 어떤 우연히 기회로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평소에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뭐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호기심, 낙관성, 융통성, 풍기, 우연감성 이러한 요소들을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한 그 준비를 꾸준히 해나갔을 때 역량을 키워나갈 때 기회는 항상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그 행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웰다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딱 이 가운데 한 글자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나우 히어가 되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웰다잉 이런 것들이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즉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0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현재 누구와 만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6가지 관점에서 어떤 그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는 어떤 목표의 개념과 시간 관리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나가는 삶으로 가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을 의미적으로 보는 그런 그 중상을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목표 지향적인 거거든요. 반역을 갖다가 겨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로드맵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이런 그 중장기적인 어떤 그 세대별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진화하는 방향 설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강의는 쭉 이제 그 멋진 인생 내려놓는 부분하고 노년에 대한 이해, 진화하는 노년을 위하고 슬기로운 그 만배나 즐기는 삶, 그다음에 인생 커리어 로드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 선생님들 곁에서 결을 다듬어 드리는 그런 조력자의 그런 평생 현역 창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